MT 갔을 때 들은 이야기예요. 동기의 친척 누나는 귀신이 자주 보인다고 해요. 어느 날 그 친척 누나는 친구들과 계곡을 갔는데 계곡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 발도 한번 못 담그고 집에 왔다고 합니다. 계곡엔 수십 개의 익사체 같은 귀신 머리들이 둥둥 떠있더래요. 근데 그런 거 있죠? 그냥 귀신이 아니라 정말 물에 퉁퉁 불어있는 얼굴. 너무도 끔찍한 귀신들의 모습에 친구들에게 물에 들어가지 말라며 말렸지만 당연히 소용이 없었고 그저 물 밖에서 귀신과 친구들을 안절부절 못하며 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한 친구가 물에 들어가려고 발을 물에 담그자마자 친척 누나는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며 유독 한 친구만 못 들어가게 했대요. 결국 그 친구는 이유는 모르지만 친척 누나를 달래기 위해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집에 가는 길에 물었습니다. 왜 자기만 안 된다고 했는지. 그 이유는 다른 친구들이 물에 들어가 놀 땐 죽은 듯이 미동도 하지 않던 그 귀신들이 그 친구가 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일제히 고개를 세우고 그 친구만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래요. 중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방학이라 친구 집에서 늦게까지 놀다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무서워서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남자 2명이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자 둘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 남자는 2명이 아니라 3명이더라고요. 2명은 앞에서 서로 이야기하며 걷고 있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오른쪽에서 걷고 있는 남자의 등 뒤에 엎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엎여있는 사람이 좀 이상했습니다. 얼굴은 어딘가 아픈 것처럼 창백하고 머리에는 비니 같은 검정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무표정했는데 뭔가 가까워질수록 오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했던 점은 앞에 걸어가던 2 사람이 뒤에 엎여있는 남자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팔도 그 남자를 받친 게 아니라 그냥 축 늘어뜨리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등 뒤에 아무도 없다는 듯이 말이죠. 수상하게 생각하면서 3 사람을 지나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뒤에 엎여있던 남자의 하체가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잠시 멈춰있다가 다시 뒤를 돌아보았을 땐 그 엎여있는 사람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냥 제가 맨 처음에 봤던 2 사람만 서로 이야기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지만 잘못 본 거라 생각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저희 동네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동네 목욕탕 보일러실이 폭발해서 인명피해까지 났고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큰 사고였죠. 며칠 뒤 계약을 해서 학교에 갔는데 그 이야기로 학교가 떠들썩했습니다. 친구가 말하길 그 목욕탕 사고로 저희 학교에 다니던 한 학생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잘 모르는 친구의 소식이었지만 그래도 제 근처에 있는 사람 중에 큰 사고의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 하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어느새 점심이 되어 밥을 먹고 친구와 교실로 돌아가고 있는데 친구가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키며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쟤야 쟤, 어머니가 그 사고로 돌아가셨대. 친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아이를 쳐다보는 순간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 애는 얼마 전 제가 길에서 마주친 남자였습니다. 등에 하체 없는 사람을 업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요.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신 날이었습니다. 한 잔, 2잔 마시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 대중교통이 모두 끊겼습니다. 외박이라도 하면 부모님의 불호령이 떨어지기에 택시라도 타고 가려고 호프집을 나섰습니다. 호프집이 번화가가 아니라 택시가 잘 안 잡히더라고요. 한참을 기다려서야 택시에 탈 수 있었는데 할머니 한 분도 택시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택시기사분이 합석해도 되냐고 물어봤고 자신이 기다린 것만큼 할머니도 오래 기다렸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할머니는 앞좌석에 앉으셨고 택시는 다시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술도 많이 마신 상태였고 오랫동안 기다렸기에 피곤함에 뒷좌석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기사 아저씨께서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앞에서 아가씨가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밤도 늦었고 하니까 합승 괜찮으실까요?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해서 그냥 건성으로 괜찮다고 했습니다. 기사 아저씨는 조수석 창문을 열고 물어봤습니다. 아가씨 어디로 가세요? 그런데 그녀는 말은 안 하고 택시 안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기사 양반 빨리 출발해요 빨리. 대답도 없거니와 할머니께서 재촉하시기에 출발하려는 찰나 그녀가 갑자기 열린 창문으로 팔을 뻗었습니다. 팔이 엄청 긴 건지 팔이 늘어난 것처럼 착각한 건진 모르겠지만 마치 택시 아저씨의 목을 잡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저씨는 깜짝 놀라서는 이 아가씨가 미쳤나 라며 문을 열고 나가려 하는데 할머니가 아저씨의 팔을 붙잡으며 말리더라고요. 기사 양반, 빨리 출발해 얼른, 어서. 아저씨는 이미 흥분한 상태라 젊은 여자가 버릇없이 군다며 나가려는데 갑자기 안색이 하얗게 질리며 서둘러 택시를 출발시키더라고요. 할머니도 보셨습니까? 그럼 봤지. 어여 가 어여. 아까 그 여자분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할머니는 보셨답니다. 여자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치마 밑으로 다리가 없더래요. 허공에 붕 떠있더랍니다. 근데 그런 여자가 갑자기 창문에 손을 쭉 뻗어 못 가게 하니 할머니는 기겁을 하셨었고 뒤를 돌아봤을 때도 그녀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정말 다리가 없더라고요. 몇 년 전 겪은 일입니다. 하루는 군대 전역 후에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던 동기 3명과 함께 군대에 있을 때 친하게 지냈던 간부 집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간부의 계급은 중사였고 그 중사님도 전역 후 서울로 이사를 왔고 이사도 돕고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동기들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밖이라 계급을 굳이 말하진 않으니 그냥 형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갔던 동기 중 한 명은 유난히 이상한 기운을 잘 느끼는 아이였습니다. 언젠가 밤늦게 같이 술을 마신 뒤 집에 돌아가는데 한 골목에서 그 친구가 얼굴이 창백해지며 몸을 꼼짝도 못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 골목에서 소름 끼치게 기분 나쁜 무언가가 자꾸 자기 몸을 더듬더랍니다. 그러면서 몸을 부들부들 떨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동기는 그런 일을 자주 겪어 항상 작은 부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동기를 포함한 우리 넷은 형이 집으로 가서 이사를 도운 뒤 저녁엔 다 같이 술을 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술을 마시는데 동기가 형 보고 묻더라고요. 형, 여기 집 저렴하게 구입하셨죠? 그 동기의 질문에 형은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방을 얻었다며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냐는 형의 질문에는 동기가 말을 흐렸습니다. 아니 그냥 뭐. 다들 뭐 그러려니 하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예전 군대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 보니 새벽이 되었고 시간이 늦다 보니 다 같이 형이 집에서 잠을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형이 집은 큰 원룸이었고 한 방에서 다 같이 잠을 청했습니다. 술을 마셔서 그런지 다들 금방 잠에 들었고요. 그렇게 자던 중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형 방 한쪽에서 서서 저를 포함한 5명이 자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여자가 저희 5명 몸을 계속 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랐던 저는 소리를 악 지르며 깨어났는데 다른 동기 한 명이 앉아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둘 다 눈이 마주치자 동시에 야, 너 눈이야? 라며 말했습니다. 물어보니 그 다른 동기도 저와 같은 꿈을 꾸었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독특한 느낌을 받는다는 동기도 지난밤 뭔가가 자기 몸을 기어다니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생각한 저희는 그 일을 형에게 말을 해주었고 형은 저희 이야기를 듣더니 야, 그런 일을 말하면 나 무서워서 어떡하자냐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러자 그 동기가 이거 천장에 붙여요 형, 그럼 괜찮을 거예요 라며 항상 갖고 다니던 부적을 형에게 주더라고요. 형은 처음에 부적이 더 찝찝하다며 싫다 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다며 바로 천장에 붙이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한 달 정도 후 형이 그 동기에게 전화를 했대요. 이상하게 부적을 붙인 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한쪽 귀가 아프다고 부적 이상한 거 아니냐고. 형의 말에 그 동기는 알았다며 그날 저녁 형의 집으로 갔고 동기가 도착하니 형은 이 부적을 떼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형은 계속 떼어낸다고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동기는 말했습니다. 형, 그럼 제가 오늘 여기서 한번 잡을 테니 내일 아침에 결정해요. 평소 그 동기는 이상한 기운을 잘 느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뭔가 영적인 존재가 있다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둘은 밤늦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잠이 들었고 새벽 3시쯤 동기는 갑자기 불을 켜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더랍니다. 형이 너무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그 동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아침에 이야기하자고 그랬답니다. 하지만 잠은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형은 날이 밝자마자 동기에게 물었답니다. 너 어제 왜 그랬어? 형, 웬만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며 진지하게 대답하더래요. 형은 무슨 일 때문이냐고 물었고 동기는 한참을 망설이다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하더랍니다. 지난밤에 동기가 한참 잠을 자는데 자꾸 옆에서 뭔가를 손톱으로 긁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보았대요. 근데 방 안쪽 구석에서 웬 하반신이 천장에 붙은 부적을 향해 저걸 떼어버려야 돼 라고 중얼거리며 온갖 욕지거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 벽을 짚어 천장에 올라가려고 계속해서 벽을 북북 긁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위치는 형이 자는 곳 바로 옆이었대요. 그 동기의 말에 의하면 밤새 벽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 때문에 형이 귀가 아팠을 거라 합니다. 이어서 그 동기는 제가 아무리 이상한 것을 잘 느낀다 해도 귀신을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제 눈에 보이기까지 한 거면 보통 아닐 거예요 형 이라고 하며
그나마 부적 때문에 이때까지 안전했지만 앞으로는 위험할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얼마 후 형은 이사를 했습니다. 하반신이 없던 그 여자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투발 규정이 엄격했던 고등학교를 갓 졸업 후 가장 빨리 한 것은 붙임머리 시술이었습니다. 머리를 기르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드디어 긴 머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얼른 시술을 하러 갔습니다. 그중 인모를 선택하였고 인모는 정말 말 그대로의 사람의 머리카락이라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길어지니 여성스럽다는 말도 듣고 자신감도 생기고 일상이 즐거워지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을 자다가 갑갑해서 눈을 뜨면 머리카락이 목에 감겨 있었습니다. 줄곧 단발머리였던 저에게는 그냥 긴 머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며 넘어갔지만 반복이 되니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무줄로 머리를 묶은 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또 답답해서 눈을 떴을 땐 머리카락이 목에 감겨 있었고 불을 켜서 찾아보니 고무줄은 끊어져 있더라고요. 기분이 찝찝했지만 긴 머리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는 넘어갔어요. 하지만 며칠 후 저는 바로 붙임머리를 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고요? 주말 밤에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데 뺨이 간질간질해서 보니 머리카락이 얼굴을 스치고 있더라고요. 바람이 부나 해서 옆을 보니 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아서 불을 켜려고 일어나는 순간 누군가가 제 뒷머리를 잡은 뒤 놔주질 않았습니다. 소리도 질러지지 않고 그렇게 저는 정신을 잃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붙임머리가 바닥에 한 움큼 뽑혀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실리콘으로 붙인 거라 열이 없으면 제거하기도 힘든데 말이죠. 제 머리를 잡아당긴 건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비가 오는 날 너무 걷고 싶어서 평소에는 생각도 한 적 없던 탕금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안개가 많이 끼어서 음산한 가운데 아랑곳하지 않고 남자친구와 함께 산책을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걷다 보니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꼭 다친 사람들의 소리 같았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고통에 찬 신음소리 같달까요? 남자친구는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그 소리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만 분명히 가까이 나는 소리 같았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분위기에 겁이 난 저는 남자친구에게 차로 돌아가자고 집으로 가자고 졸랐고 남자친구와 차를 향해 뛰었습니다. 얼마나 뛰었을까요? 갑자기 시야에 피투성이인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보이기 시작했는데 여자, 남자, 아이 할 것 없이 머리가 반쪽으로 쪼개진 듯 피가 철철 흘러 온몸이 피투성이였습니다. 분명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아니 그런 존재들이 저희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이 벌벌 떨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손을 꽉 잡아서 저를 끌고 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 상태로 아마 기절했을 겁니다. 그렇게 차로 돌아가 남자친구와 저는 자취방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때의 그 모습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다행입니다. 구체적인 모습들은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요. 참고로 그때 저를 이끌어주었던 남자친구와는 지금은 헤어졌습니다. 그때 그 귀신들이 남자친구 차에 붙어서 따라다니길 빕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와 살고 있었다. 하늘이 무너질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밤이었고 엄마와 난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다. 밤에 우리 집을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에 의아했다.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우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라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 느낌으로는 40대 정도인 것 같았고 묘하게 벌벌 떨리는 목소리가 소름이 돋았다. 누구세요? 혹시 저희 엄마 아시는 분이세요? 모릅니다. 초면에 죄송합니다. 길을 잃었는데 비까지 와서. 그 여자가 말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렸다. 보다 못한 엄마는 인터폰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대체 누굴까 하고 현관 옆 창문으로 봤다. 창문 너머로 본 여자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목소리는 40대 정도였는데 밝게 염색한 머리에 모자를 눌러쓰고 밝은 초록 블라우스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아무리 봐도 이상했고 엄마에게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고 했지만 엄마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말씀을 하셨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우산도 없이 걸어왔다는 사람을 어떻게 그냥 보내니? 우산 하나 빌려드리자. 그날은 확실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고 나는 이미 그 사람의 모습을 봤기에 엄마의 친절을 원망했다. 나는 우산을 가지러 베란다로 가고 엄마는 현관문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엄마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어서 돌아가! 돌아가라고! 평소 엄마의 고함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기에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웠다. 현관으로 가니 여자가 체인이 걸린 문을 억지로 열려고 했고 엄마는 필사적으로 문을 닫고 계셨다. 나는 곧바로 현관으로 달려갔고 나까지 합세해서야 겨우 현관문을 닫았다. 엄마, 무슨 일이야 도대체? 아니야, 괜찮아. 무서웠지? 얼른 자러 가자. 그런데 말 끝나기가 무섭게 현관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너무 위축되어 울면서 경찰에 전화하자고 했다. 하지만 엄마는 침착하게 일단 지금은 무시하고 계속 그러면 경찰을 부르자 하셨고 신경 안 쓰신다는 것처럼 잘 준비를 하셨다. 이윽고 현관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다. 30분 정도 지나니 소리가 안 났고 너무 시끄러워서 이웃집에서도 나온 것 같았다. 현관 너머로 이웃집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그대로 잠이 들었다. 이후 같은 일은 없었기에 어머니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하룻밤의 해프닝으로 기억되었다. 그 이후 몇 년이 지났다. 도시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여 엄마 곁을 떠나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다. 첫날 밤 엄마와 통화를 하는데 문득 그날 일이 생각이 났다. 엄마, 그날 무서워서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 괜찮을까? 자취하는 거? 그러자 엄마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날 네가 무서워해서 말을 안 했는데 그 사람 진짜 이상했어. 빗속을 걸어왔다고 했는데 비에 전혀 젖지도 않았고 또 왼쪽 손에는 방망이를 들고 있었는데 더 무서운 거는 그 사람 남자였어. 나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그러면 왜 경찰 안 부른 거야? 경찰을 불렀어야지. 경찰을 불러도 바로 도망갈 것 같았고 이미 여자 둘이서 사는 집인 걸 알려줬는데 괜히 경찰 부르면 더 위험할까봐. 분명 그때 사실을 알았다면 그 공포를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엄마와 통화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다. 앞으로 문단속을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여러가지 생각과 함께 잠이 들려는 찰나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다. 죄송합니다. 우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제 만화를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만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